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전달해드리는 용건만 약국입니다. 오늘은 구충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째, 구충제 꼭 먹어야 하나요? 옛날에는 구충제를 봄, 가을로 챙겨 먹어야 한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농사를 지을 때 인분 비료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토양 매개성 기생충의 감염이 아주 흔했습니다. 지금은 화학 비료를 써서 그런 위험은 거의 없어졌고요. 현대에는 유기농 식품, 익히지 않은 채소, 회, 생고기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 집단 생활을 하고 놀이터나 잔디에서 놀기 좋아하는 어린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나라에 여행을 다녀온 사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 특히 동물의 바깥 출입이 많고 산책을 자주 하는 경우 밖에서 옮아올 수 있으니 구충제 복용을 권합니다. 요즘은 손 위생이 취약한 어린이의 감염을 통해 가정으로 전염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기생충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익히지 않은 채소류를 통해 선충류에 감염될 수 있고요. 날것의 고기류를 통해 조충류, 민물고기, 민물회, 가재, 게 등의 어패류를 통해 흡충류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생충에 감염되었느냐에 따라 필요한 약과 복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충제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은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고요. 프라지퀀텔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데 체중에 따라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구충제는 각각 구충의 범위가 다르고요. 보통은 알벤다졸이나 플루벤다졸로 해결이 되지만 만약 생고기, 민물고기, 어패류를 복용한 후에 감염이 의심된다면 병원에서 프라지퀀텔을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알벤다졸은 24개월 이상, 즉 2세 이상 복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2알씩 포장된 알약으로 판매되는데 씹어 먹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녹여 먹어도 됩니다.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소아와 성인의 용량이 동일하고요. 채소류를 통해 감염되는 선충류와 아메리카 구충, 분선충의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기생충에 감염되었느냐에 따라 알벤다졸의 복용 방법이 다른데요. 사실 약을 먹기 전에 따로 분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번 방법으로 드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일단 하나를 복용하고 일주일 후에 하나를 더 복용하는 방식이고요. 그렇게 하면 1번, 2번의 기생충은 박멸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복용을 했는데도 변에서 균이 계속 보인다든지 항문의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다른 기생충의 감염을 의심할 수 있으니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요충의 감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충증은 항문 주위의 가려움증이 특징적이고 특히 밤 시간, 수면 중에 간지러움이 심해집니다. 아이의 경우 항문 주위를 긁고 잠투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손 위생에 취약한 소아의 감염이 많고 아이를 통해 가족 간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되면 변이나 항문에서 하얀 실 모양의 기생충이 보일 수 있고요. 그럴 때는 구충제를 가족 모두 복용하고 집안을 소독하고 벌레의 알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침구 세탁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알벤다졸은 성충이 된 요충은 제거할 수 있지만 알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주 후에 추가 복용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알아볼 플루벤다졸은 임상 결과 1회만 복용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젤콤정으로 알려진 플루벤다졸입니다. 12개월 이상, 즉 1세 이상 복용 가능합니다. 한 알씩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고 물약도 있습니다. 알약을 씹거나 부숴서 먹을 수 있지만 맛이 나쁜 편이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편충의 효과가 있습니다. 알벤다졸보다는 구충의 범위가 약간 좁습니다. 역시 인체에 거의 흡수되지 않으므로 소아와 성인의 용량이 동일합니다. 구충제를 사러 가시면
누구는 공복에 먹으라고 하고 누구는 상관없다고 하고 해서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요. 약 상자에 쓰여있는 복용법을 보면 공복이나 식후라는 안내가 없이 1일 1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그렇게 진행했을 때 기생충이 박멸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공복이란 말은 왜 나왔을까요? 구충제를 식후에 복용하면 인체로의 흡수가 조금 늘어납니다. 구충제 성분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장관까지 많이 도달하게 하고 체내 흡수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해 공복 복용을 권하는 것입니다. 식후 2시간 공복까지는 못 지키시더라도 기름진 식사 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충제를 복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는데요. 첫째는 임산부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태아의 독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임신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복용하시고 구충제 복용 후 최소 3일은 피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임신 4주차까지는 태아에게 영향이 거의 없어서 극초기에 모르고 복용하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입니다. 알벤다졸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플루벤다졸은 모유로의 이행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둘 다 드시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기생충에 감염되어 약을 꼭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플루벤다졸을 드시고 최소 3일간은 수유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간장애 환자인데요. 알벤다졸에서 간 수치 상승이 보고되었으니 간 질환이 있으신 분은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에 플루벤다졸을 공복으로 복용하시길 권합니다. 구충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예방 목적일 때는 알벤다졸, 플루벤다졸 구별 없이 드셔도 됩니다. 나이와 용량에 맞춰 가족이 함께 공복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 감염이 의심될 때는 약국에서 알벤다졸이나 플루벤다졸을 먼저 복용해보고 그래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프라주칸테를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가족 모두 함께 복용하고 집안 소독과 침구 세탁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구충제를 복용한 후에 변에서 눈에 보이는 기생충의 사체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